자, 여러분 이제 2교시 수업을 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거를 잠깐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환경 분석을 잘 하자 뭐 이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잘 분석을 해서 그 분석된 요인을 가지고 수학 분석을 적용을 해서 수학 분석에서 본인의 어떤 창업을 해야 될 것인지 창업 유형을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소점포를 잘 경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까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간에는 그렇다면 이러한 소점포를 아니면 뭐 대점포건 소점포건 어떠한 이제 업종을 하든 간에 내가 이런 창업을 해야 되겠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를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즉 상권을 어디에 선정할 것이냐, 어느 상권에 내가 진입을 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알아볼 건데요. 그래서 상권 분석에 대한 정의와 상권 분석에 대한 요소, 그다음에 상권 분석 기준에 따라서 어떻게 상권을 분류를 하는지, 그다음에 상권별 장단점은 무엇이 있는지, 상권별로 어떤 특징을 이해를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이 창업 경영학과 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이 어떤 그 상권을 잡아서 자기 자신들의 창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권 분석이라는 게 뭐냐? 일단 상권이라는 거는 이제 바운다리, 어떤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죠. 상권은 지역을 말하는 거고 여러분들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상권 분석, 입지 분석을 하는데 상권 분석은 어떤 바운다리를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입지는 어떤 위치, 지형, 지점. 상권은 하나의 숲이라면 입지는 하나의 나무를 얘기하게 되겠죠. 그 상권의 정의는 이렇게 이제 여러 점포가 고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지역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강의 시간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학문적인 정의, 그다음에 학문적인 이론적인 이론이나 어떤 용어들 이런 것들은 지금 우리 뭐 40대 50대가 되어 가지고 이런 거를 뭐 암기할 수도 없고 암기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우리들의 용어로서 이해를 하시고 적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용어로 이해를 하고 우리들의 어떤 그 사고방식으로 이거를 분석을 하는데 너무 이론적인 그런 내용을 등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론적인 내용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어떤 상권이라는 것은 판매의 대상 지역, 범위, 즉 내가 물건을 팔아야 되니까 고객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 고객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상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상권의 범위는 어떻게 정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점포가 얼마나 크냐? 쉽게 얘기해서 뭐 떡볶이 하나를 팔고 있다. 그런데 내 상권을 뭐 대한민국 전체로 하겠다 아니면 뭐 세계를 하겠다 이거는 안 맞는 거겠죠. 그래서 점포가 얼만큼 크느냐 뭐 대형 점포냐 소형 점포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조그마한 점포라도 뭐 취급하는 품목이 편의점처럼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고 전문점처럼 뭐 몇 가지 종류의 핵심적인 그런 가짓수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게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교통이 편리성. 지금은 뭐 대부분 다 뭐 그 집집마다 승용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용차가 들어올 수 있는. 그다음에 또 승용차뿐만이 아니고 뭐 역세권이라고 그러죠. 뭐 지하철 우리 홍성에는 뭐 그런 게 없으니까 일단 대중교통 버스가 들어올 수 있는 지역. 그다음에 뭐 상업의 집적도를 고려하는 지역.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권의 범위를 설정을 하고요. 물론 여기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상권, 뭐 입지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디지털 시대의 상권이나 입지가 아닌 아날로그적인 상권이나 입지를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디지털 마케팅은 또 다른 시간에 또 따로 배우기 때문에 물론 저도 디지털적인 그런 거를 여러분들에게 가끔은 소개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아날로그적인
뭐 그런 데 초점을 그래서 대면에서 그 소비 판매하는 업종이 있고요. 비대면 업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면 업종은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음식점, 뭐 식당, 카페 이런 데는 주로 대면을 하게 되겠죠. 편의점이나 이미용실 이런 거는 이제 이런 상권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비대면으로 하는 뭐 아마존이랄지 이런 거는 전 뭐 세계적인 그런 상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겠죠. 배달하는 이런 택배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들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 학생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소규모 사업에서의 상권은 접근이 용이해야 되고, 어떤 상품이 오늘은 뭐 A라는 상품, 뭐 내일은 B라는 상품 하면 뭐 그 집은 뭐 팔았다 안 팔았다 뭐 하면 그 집 뭐 가는 사람이 오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품을 어떤 특정화 시켜서 이렇게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해당되는 상품에 대한 어떤 심리적인 가격이 있어야 되겠죠. 물론 뭐 대다수 그 적정 가격이 있지만, 그런 적정 그 뭐야 소비자 권장 가격이랄지 소비자 표준 가격 뭐 이런 게 있지만, 그런 것이 없을 경우에는 대략 그 집에 가면 김밥이 뭐 한 줄에 얼마다. 그런데 내가 뭐 두 줄 먹으면 뭐 배가 부르다. 근데 오늘은 뭐 두 줄에 뭐 1,000원이었었는데 내일 가면 뭐 두 줄에 1,500원이고 또 모레 가면 뭐 두 줄에 뭐 800원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대략 심리적인 가격이 선정이 돼서 어떤 고객이라 그 단골 고객이면 그 집 하면 대략 뭐 느낌이 딱 올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상권 분석의 요소가 있는데요. 뭐든지 뭐 외부 영향 분석, 외부 환경,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환경 분석에도 외부 환경 분석은 뭐 패스트 플러스 환경, 뭐 자연 환경 플러스 경쟁 상대 뭐 이렇게 해서 뭐 네 가지의 필수적인 요소에다가 기타 뭐 한두 가지, 그다음에 뭐 내부적인 그 환경 분석에도 뭐 인적, 물적, 그다음에 자본 이렇게 뭐 세 가지 핵심, 뭐 그때 뭐 이렇게 이게 뭐 3M이라고 그러죠. 3M이 그런데 뭐 인적, 재무적인 뭐 자원, 그다음에 물리적인 자원, 뭐 기술, 뭐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분류를 하듯이 이 상권 분석도 이렇게 요소가 있습니다. 입지 요인과 매출 요인과 뭐 경쟁 요인 이게 있는데, 이제 이걸 하나하나 알아보면 입지 요인은 이제 뒤에 또 입지 분석을 할 때 또 나오겠지만, 유동 인구나 거주 인구가 어떻게 소비를 하는지, 그 소비를 할 때 뭐 한꺼번에 막 그 보복 뭐 뭐야 판매처럼 보복 소비처럼 뭐 엄청나게 뭐 많은 뭐 물건을 산다. 주말에 뭐 부부가 뭐 차로 나가서 대형마트 가서 엄청나게 사오고 아파트 앞에 있는 조그마한 편의점은 뭐한 번도 안 간다. 뭐 이런 성향인지, 어떤 소비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도로는 뭐 4차선이 뻥뻥 뚫려 뭐 도로망이 좋아야 된다 그러니까 내 집 앞에 뭐 8차선 뭐 도로가 있다. 그 뭐 차는 한 번도 안 쓴다. 그 지나가는 사람도 없다. 그러면 이게 뭐 도로가 그 물론 도로 상태는 좋지만 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도로는 전혀 뭐 영향이 없는 거죠. 그다음에 뭐 점포 형태랄지, 그다음에 이제 매출 요인, 어떻게 하면 이제 판매를 해야 되는데 뭐 입지 형태, 교통 형태, 뭐 공공기관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이용 가능한 뭐 인구 고객은 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를 따져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쟁 요인으로서 죄송합니다. 거리별로 편의점이 몇 개 있는지, 내가 슈퍼마켓을 하는데 슈퍼마켓은 몇 개 있는지, 이런 경쟁 상대가 몇 개 있는지 이런 것도 상권 분석의 주요 요소가 되겠죠. 그래서 상권 분석을 하는데 입지 요인과 매출 요인, 경쟁 요인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을 해 보셔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대부분 다 이렇게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이런 요인들을 검토를 해봤다면 다행이고, 안 해봤다면 이렇게 한번 해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해봤다 그래도 피상적으로 했다면 좀 자세히 이렇게 한번 해보면 좋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이제 좋은 상권, 그렇다면 좋은 상권의 조건은 뭐냐? 좋은 상권의 조건이라는 거는 일단 이제 배후 거주지가 뭐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반경 2km 이내에 뭐 10층 이상의 건물이 5개 이상 있고, 그다음에 건물 밀집 지역이 있고, 대규모 아파트가 있고, 주택 단지가 있고, 버스 종착역이 반경 500m 이내에 있고, 고정 세대가 5천 세대 이상인 지역. 뭐 이런 지역이 있다면 뭐 정말 좋겠지요. 근데 뭐 다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편적으로 이런 어떤 대형마트랄지 뭐 이런 거는 이런 게 좋겠지만, 우리가 또 소상공인일 경우에는 또 나름대로 이런 배후 거주지에 반경 2km 내에 10층 건물은 없어도 한 2, 3층 건물이라도 뭐 몇 개가 이상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기준을 선정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동인구. 유동인구는 뭐 학세권, 역세권, 뭐 관광권, 뭐 또 뭐 이런 다양한 뭐 권 있는데, 학세권은 학교 정문 뭐 500m, 후문 뭐 300m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면 저 학세권도 유치원 앞에 있는 학세권과 대학교 앞에 있는 학세권은 또 틀리죠. 유치원은 뭐 어떻게 합니까? 바로 그냥 학교 끝나면 애들이 다 스쿨버스 타고 다 가버리고, 또 대학교도 일부는 그 뭐 스쿨버스가 있는 학교는 다 그냥 스쿨버스 타고 다 나가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고려해 보는데, 보편적으로 학교 상권은 뭐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이나 숲세권은 뭐 주변에 역이 있고 주변에 좋은 숲이 있으면 뭐 유동인구가 몰린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이제 관광권이라는 거는 뭐 유동인구가 한 2만 이상인 지역. 예를 들면 뭐 홍성 주변에 뭐 덕산 온천이 있달지, 아니면 뭐 저 수덕사에 가보면 뭐 이렇게 있달지 해서 뭐 유동인구가 이렇게 뭐 주말 유동인구가 얼마인 지역, 뭐 이렇게 하면 좋은 그 상권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객 유입이나 뭐 교통 및 경쟁 상황을 봤을 때는 반경 1km 이내 여관이나 호텔, 일단 사람들이 많이 유동을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머무는 고객이 또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면 자연히 잠도 자야 될 것이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뭐 이런 여관이나 호텔도 필요할 것이고, 지하철, 뭐 버스 승강장, 뭐 버스 노선, 그다음에 뭐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는, 그다음에 동업종이 3개 이상은 없는 지역, 아니면 뭐 3개 이상이 있어도 유동인구가 뭐 많으면 좋고, 유동인구가 일정 유동인구 있는데 뭐 동업종이 뭐 너무 또 없어도 안 좋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 그러면 거기 가면 다양한 전자상가가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사러 가려면 뭐 용산에 있는 전자상가를 간다. 뭐 이런 이미지가 들 수 있도록, 어디 가면 주로 식당이 많더라. 거기 식당가에 가면 뭐 무슨 식당이 있으니까 거기로 가자. 뭐 이렇게 하듯이 고객 유입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이렇게 좋은 상권의 조건을 선정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점포별로 상권을 보면은 개별 점포는 뭐 이제 1차 상권, 2차 상권, 3차 상권 이렇게 있는데,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이제 오프라인 상권일 경우에 뭐 대략 뭐 이렇게 거리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취급 품목은 편의품이나 선매품, 전매품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편의품이라는 거는 뭐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뭐 치약, 칫솔, 뭐 휴지, 뭐 이런 거는 이제 편의품을 사니까 이렇게 반경 500m 안에 있는 그 매출액이 고객들의 한 60 내지 70%가 되는 거를 1차 상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2차 상권은 이제 반경 1km 이내라는데 뭐 이런 뭐 특별한 어떤 뭐랄까 약간의 거리를 둔, 그다음에 걸어서 가기에는 좀 먼 뭐 이런 곳에는 이제 선매품이 있어도 된다. 그래서 선매품은 매일매일 아니면 뭐 수시로 사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 고민하고 살 수 있는 뭐 의류나 뭐 가구, 그다음에 이제 전문품은 이제 뭐 골동품이나 뭐 미술품이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뭐 한 2, 3년 만에 한 번, 아니면 뭐 10년 만에 한 번 이렇게 사는 것도 있으니까 이런 거는 좀 이렇게 멀리 있어도 전문점을 찾아간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동 점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상권 내 소비 수요의 85% 이상을 흡수할 수 있는 지역을 뭐 1차 상권, 그다음에가 2차 상권, 뭐 3차 상권 이렇게 상권을 분류를 한다. 이 정도를 여러분들 알아시면 되겠고요. 그러나 이제 개별 점포는 이제 소상공인들에 맡겼고 이제 이 공동 점포는 뭐 대형 점포나 아니면 뭐 용산 전자상가처럼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런 점포를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상권별로 그렇다면 가능한 점포가 있느냐? 네, 있다는 거죠. 물론 뭐 좋은 상권, 그 유동 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고정 인구가 많은 그런 상권에는 뭐를 갖다 놔도 뭐 똑같겠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상권별로 가능하다 본다면 뭐 아파트 상권은 이제 음식점으로서는 아파트 뭐 주로 뭐 배달, 물론 아파트 안에는 그 뭐야 독립 가옥도 이렇게 배달을 시키겠지만 배달 전문점이나 뭐 피자점이나 치킨점이나 이런 거는 이제 그동안에 통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뭐 이게 뭐 100% 맞다 그것보다는 적어도 한 8, 90%는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으로서는 뭐 미용실이나 뭐 독서실, 어린이집,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뭐 작은 도서실도 있어요. 그 작은 도서실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런 아파트 상권도 괜찮다. 그다음에 뭐 세탁 빨래방, 그다음에 도소매업으로서 뭐 과일점, 뭐 정육점 이런 것도 아파트 상권으로서는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택가 상권, 뭐 독립주택을 이제 얘기하는 이런 주택가 상권에는 뭐 중저가 횟집이나 뭐 만두 전문점, 뭐 제과점 이런 것도 좋고 떡집도 좋고, 그다음에 서비스업으로서는 뭐 아파트 상권도 좋지만 이미용실이나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뭐 카센터, 그다음에 도소매업으로는 약국이나 꽃집, 편의점. 요새는 뭐 약국은 이제 대부분 또 병원 옆에 뭐 이렇게 또 가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해서 상권별로 가능한 점포가 이런 상권이 있고요. 또 이제 역세권, 역세권에는 뭐 이제 이런 음식점이나 서비스업, 도소매업에는 뭐 이런 이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역세권은 이제 그 출발하는 차량을 기다려야 되는데 뭐 한 10분 먼저 왔다 할지 20분 먼저 왔을 때면 간단하게 식사를 빨리 때우고 가야 되기 때문에 뭐 분식점이나 뭐 스낵하나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으로서는 이제 역에 내려서 이제 뭐 학원 그 수강을 하고 또 바로 그 역 그 뭐 열차나 뭐 이런 걸 이용해서 또 가야 되기 때문에 학원도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소매업으로서는 뭐 이제 캐주얼 의료랄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번화가 상권은 뭐 대부분 모든 게 다 잘 맞겠죠. 뭐 사람이 워낙 뭐 유동 인구가 많다 보니까 대체로 모든 종류의 음식점은 뭐 다 가능할 거고, 뭐 서비스업 중에서도 뭐 사우나나 커피 전문점 뭐 이런 것도 괜찮고, 뭐 도소매업으로서는 뭐 문구점이나 뭐 안경집 뭐 이런 것도 좋고, 그래서 상권별로 가능한 점포, 그러니까 상권 분석을 하고 본인이 들어가는 거하고 상권 분석이나 입지 분석 없이 들어가는 거하고는 여러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좀 뭐 많고 적음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주변 상권인데 여러분들 그 우리 청운대학교 지금 다니시면서 청운대학교 정문이나 후문 쪽에 저쪽 해전대학교 쪽에 그 상권을 한번 여러분들이 비교를 하시면 아마 뭐 대학교 상권이 뭐 이런 건데 좀 많이 틀리다, 틀릴 수가 있죠. 그래서 대학도 그 뭐야 서울에 있는 그 도심지나 아니면 그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 이런 대학가와 이렇게 또 우리처럼 약간 지방 도시에 있는 별도로 어떤 한적한 지역에 이렇게 형성되는 이런 그 학교 상권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학교 주변 상권에서 음식업은 뭐 이렇게 뭐 점심시간에 가서 빨리 쉽게 먹을 수 있는 뭐 이런 음식점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학생들이 많을 경우에 또 남학생들도 요새는 뭐 미용실에 가서 뭐 이발을 하기 때문에 뭐 미용실이나, 그다음에 이제 복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복사 전문점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학교이기 때문에 서점이나 문구점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 밀집 지역에는 사무실이 많으면 점심은 특선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점심시간은 1시간 이내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빨리 먹고 가야 되니까 음식 플러스 술 플러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간단하고 맛있게 아무튼 빠른 시간에 먹고 갈 수 있는 점심 특선 이렇게. 그러나 이제 또 저녁 시간에는 또 퇴근을 하면 일단 편안하게 이제 뭐라 그럴까 이렇게 이제 입담도 하면서 뭐 이 상사나 뭐 옆에 있는 동료나 이걸 또 안주 삼아서 또 이렇게 한 잔씩도 할 수 있는 이런 뭐 삼겹살집도 필요하고요. 뭐 호프집도 뭐 필요하겠죠. 가서 야 오늘 기분도 그런데 한잔 하자. 뭐 시원하게 한잔 하든지 뭐 이렇게 해서 또 한잔 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업으로는 이제 뭐 일 끝났으니까 아유 찝찝한데 뭐 목욕이나 하고 가야 되겠다. 아니면 뭐 가다가 뭐 차나 고쳐야 되겠다. 뭐 이런 것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도소매업으로 이런 직종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상권별로 그렇다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건데요.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느냐? 그러면 이제 중심 번화가에는 뭐 당연하겠죠. 유동 인구가 일단 많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연령층이 뭐 다양한 사람들이 오니까 연령층이 다양하고 교통도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뭐 사업장을 특색 있는 사업장이 뭐 아니라도 뭐 어떤 사업장이라도 영업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뭐 다양한 연령층이 오고 또 유동 인구가 많으니까 어떤 경기의 어떤 호흡 불황에 관계없이 쉽게 무너지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워낙 경기가 나쁘다 할지 지금처럼 뭐 코로나 이런 상황이면은 또 이거는 또 틀리죠. 그렇지만 보편적으로 일상적인 경기의 어떤 흐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아이템을 시험하기에 좋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이런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가장 시험하기 좋은 국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IT 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행에 가장 또 민감하고 그다음에 밀집된 지역 내에 많은 인구가 또 있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성공하는 상품은 세계에서 성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영화나 뭐 새로운 상품이나 이런 게 나오면 대한민국에 먼저 한번 적용을 해본다.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럼 뭐 장점만 있느냐 중심 번화가가 이런 단점도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뭐 장사가 잘 되니까 임대료나 권리금이 비싸고요. 마음에 안 들으면 막 쫓아내고 나가라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뭐 임대차 보호법 해가지고 뭐 처음에는 2년 지금은 뭐 3년 뭐 5년까지 뭐 이제 이렇게 임대차를 보호를 해야 된다 해서 뭐 임대인의 힘이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제 법률로서 이렇게 제한을 하게 되겠죠. 이런 법률로 제한하는 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스왓 분석을 하기 전에 외부 환경 요인을 분석을 했잖아요. 거기서 패스트가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내가 예를 들면 뭐예요? 그 임대인이야. 가게를 한 10개를 가지고 있어.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는 거죠. 빌딩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임대차 보호법이 나와가지고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또 뭐야? 그 임대료 마음대로 올리지 못하게 하고 또 기간도 뭐 몇 년 동안 뭐 묶어놓고 이런 법이 나오다 보니까 그러면 나한테는 기회입니까? 위기입니까? 위기죠. 이런 위기를 또 탈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심 번화가에는 이런 그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정 고객보다는 이제 유동 고객이 훨씬 많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올 때마다 훨씬 이제 친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다음에 이제 대학가를 보면 대학가는 이제 대부분 뭐라 그럴까 학생이나 이렇게 학생 고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대부분 보편적으로 20대가 되죠. 그래서 20대들의 어떤 고객이나 20대의 고객의 어떤 성향이나 취미가 유사하기 때문에 이제 오는 사람이 대부분 유사한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단골을 만들기가 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성 고객도 만들어지기가 쉽고요. 임대료도 대체적으로 뭐 일정한 규모의 상권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평균 수익이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뭐 임대료나 이런 것들도 이게 적절한 수준에서 이루어진다. 뭐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은 박리담회 형식이기 때문에 뭐 경기에 좀 민감하고, 그다음에 이제 고급품 하면 아무래도 대학생들은 부모에게 의지를 하고, 또 뭡니까, 자신이 또 지금은 등록금이 또 워낙 비싸다 보니까 자신의 알바 수입을 또 가지고 생활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급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상당히 제한을 받다 보니까 중저가 품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사회서비스 대학들은 이제 성인 학습자 직접 본인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자기가 뭐 물건을 이제 구매하는 데 있어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차이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방학을 해버리면 뭐 학생들이 이제 거의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 완전 비수기가 되는 거죠. 매출이 이제 툭 떨어져 버리고, 이런 단점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상권별로 이제 일반적인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뭐 상권은 뭐 사무실 상권이냐, 주택가 상권이냐, 번화가 상권이냐, 역세권이냐, 대학가냐, 뭐 교외 상권이냐, 또 뭐 다른 다음 장에 또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런 다양한 상권들이 있는데 이런 상권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그런 특성들을 여러분들이 뭐라 그럴까, 상권을 선정을 할 때 이걸 좀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무실 상권은 사무실은 점심 식사는 방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그 제한된 시간 내에 먹고 가야 되기 때문에, 야, 그 집에 가니까 참 뭐야, 음식이 맛도 있고 가격도 싸고 빨리 먹을 수 있고 자리도 넉넉하니 좋더라, 이렇게 하면 그 집을 많이 가겠죠. 근데 이제 저녁 퇴근 시간에는 아무래도 좀 편안하게 앉아서 밥도 좀 느긋하게 먹고 뭐 반주도 좀 한잔 하고, 또 필요하면 또 뭐 술도 이렇게 한 잔씩 하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진 곳을 또 선호한다는 거죠. 그 이제 사무실 상권은 이런 특색이 있고, 또 주택가 상권은 아무래도 이제 주말에, 평일보다는 이제 주말에 또 이제 주부들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주부들을 위한, 그다음에 주말에는 이제 가족들이 움직이니까 이제 가족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각각의 특성이 있으니까 이런 특성들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번화가에는 또 이런 특성이 있고, 사무실이 많은 데는 또 주 5일제니까 앞으로는 뭐 주 4일제가 또 뭐 된다고 그러는데 그 쉽게 금방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 5일제니까 뭐 토요일 일요일은 뭐 거의 손님이 없으니까 아예 뭐 토요일 일요일은 뭐 쉰달지 뭐 이런 뭐 특성이 있을 거고, 주택가는 이제 평일 낮에는 뭐 주부들, 그다음에 평일 오후쯤 되면 뭐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퇴근하고, 아니 뭐야, 학교 끝나면 이제 초등학생들이 오고, 그다음에 이제 주말에는 또 이제 뭐 고객, 아니 가족 전체 뭐 이런 거, 뭐 이렇게 해서 상권별로 특색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창업을 하고 계시고 사업을 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를 잘 맞춰서 그 대상과 시간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겠죠. 무엇을 선택을 하고 무엇에 집중을 할 것이냐. 예를 들면 점심시간에 나는 점심시간만 장사하겠다. 그러면 점심시간을 선택을 했으면 점심시간에 모든 인력과 장비와 시설과 이런 걸 다 집중을 해야 되겠죠. 그 점심시간이 끝나고 나면 저녁엔 우리 집은 뭐 술 먹고 막 이렇게 떼갱이 넘는 사람이 많아서 난 필요 없다. 그러면 저녁 장사는 안 하는 거죠. 이와 같이 선택과 집중을 잘 해야 되겠다. 이 상권부서 실습은 이제 대면 그 수업 시간에 또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이런 상권이나 또 입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 또 10분간 휴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